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새로운 출발을 한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열차 애청자가 된 지도 꽤 오래되었네요. 늘 그렇듯 출퇴근 시 사연을 들으며 무료한 시간을 재미있게 보내고 있어요. 사연을 듣다 보니 작년에 제가 겪은 일도 들려드리고 싶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남편과 저는 소개팅으로 만나 새싹이 돋아나던 봄의 연인으로 발전했어요. 반년 동안 뜨겁게 연애하던 저희는 동거하게 되었고 다시 돌아온 봄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동거하던 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어요. 모아둔 돈이 있긴 했지만 좀 더 모아서 가는 것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았어요. 작은 원룸에서 시작한 신혼. 친구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했지만 저희는 행복했습니다. 여보, 어머님 우리랑 같이 살고 싶어하는 눈치시던데 어쩌면 좋아? 한두 번도 아니고 모른 척해. 우리 엄마 쉬운 시엄마 아니야. 같이 살면 당신이 많이 힘들 거야. 그래도 될까? 그럼 정 안 되면 내가 나설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 하여튼 합가는 없어. 난 당신 고생시킬 생각도 없고 두 여자 사이에서 등 터질 생각도 없거든. 그럼 당신만 믿는다. 그래, 나만 믿어. 조금 많이 드센 어머님에게서 든든한 방패막이 되어주는 남편과 함께라면 원룸이 아니라 서울역에서 노숙을 해도 행복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에 대한 어머님의 집착 아닌 집착은 심해졌고 저는 지쳐갔어요. 그 사이에서 남편 역시 힘들어지고 있었고요.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었지만 그중 가장 힘든 것이 연락이었어요. 어머님은 제가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전화하길 원하셨고 저는 알겠다고 대답하며 그만큼 자주 연락하길 바란다는 말이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저의 직은 의류 판매직이었는데 신혼여행과 매장 공사가 겹쳐 신혼여행에서 돌아와서도 매장 정리가 덜 되어 일주일 정도 더 쉴 수가 있었어요. 그동안엔 저도 집에서 쉬니 어머님께 전화를 자주 드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출근하게 되니 바빠졌어요. 거기에다 저는 매장 매니저였기에 할 일이 더 많았어요. 그래도 잊지 않고 연락드리려고 노력했어요. 남편이 5살 때 남편의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어머님은 어린 남편을 혼자 키우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던 터라 더 노력했어요. 하지만 새 단장을 한 매장은 일이 넘쳐났고 저는 일에 치여 연락드리는 것을 깜빡하고야 말았어요. 다음 날 출근을 하는데 문득 어머님 생각이나 전화를 드렸더니 전화 연결이 되지 않더라고요. 전 이상했지만 출근길이었던 터라 금세 잊었어요. 그날 저녁 퇴근을 하고 돌아온 남편이 곤란하다는 듯 저에게 물어오더라고요. 여보, 혹시 어제 엄마한테 전화 못했어? 나 어제 진짜 바빴어. 당신도 알지? 요즘 우리 매장 일 진짜 많은 거. 그래서 깜빡했지 뭐야? 근데 당신 어떻게 알았어? 엄마한테 전화 왔더라고. 좀 토라진 것 같아. 남편의 말을 듣는데 왜 통화 연결음도 없이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혹시 어머님 나 차단했어? 내가 전화 안 했다고? 남편은 멋쩍은 듯 고개를 끄덕였고 전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전화 한 번 안 했다고 며느리 전화를 차단하는 시어머님 들어는 본 적 있으신가요? 하물며 제가 노는 사람도 아니고 교대 근무에다가 직원들 스케줄까지 관리하느라 그렇지 않아도 정신이 빠지게 바쁜데 전화 한 번 안 했다고 차단이라뇨. 참나, 나 살면서 이런 경우도 처음이고 들어보지도 못해서 하는 말인데 내가 차단당할 만큼 잘못한 일이야? 당신 생각을 말해봐. 물론 아니지. 아니긴 한데 당신도 알다시피 어머니 성격이 좀 그렇잖아. 어머님 진짜 웃기신다. 당신 두고 왜 나한테 집착하셔? 전화가 그렇게 받고 싶으시면 당신한테 전화하라고 하면 되잖아. 당신한테 들은 말도 있고 해서 나도 어머님께 잘하고 싶어. 당신 말대로 혼자 고생하셨을 생각하니까 같은 여자로서 안쓰럽기도 하고 해서 말이야. 근데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
아니, 차라리 잘 됐네. 할 말도 없는데 매일같이 전화해야 되는 거 힘들었어, 나도. 어차피 차단 당한 거 나도 앞으로는 연락 안 할 거라고. 너무 흥분하지 말고 당신이 조금만 마음 넓게 써주면 안 될까? 한평생 딸 가진 친구들 보면서 부러워만 하다가 당신같이 예쁘고 착한 며느리가 생기니까 딸 같아서 친하게 지내고 싶었나 봐. 통화도 자주 하고 수다도 떨고 말이야. 딸? 당신 말 한 번 잘했다. 나 우리 엄마한테도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해. 우리 엄마라고 나랑 통화 안 하고 싶겠어? 자기랑 통화할 시간에 좀 더 쉬라고. 가끔 하는 전화도 안부만 묻고 빨리 끊는다고. 근데 어머님은 통화 한 번 시작하면 2, 30분은 기본이야. 일하는 며느리 일도 못하게 그렇게 전화통 붙잡고 있는 게 딸처럼 여겨서 하시는 행동이야? 당신 생각은 그래? 아니지. 미안해, 여보. 내가 이렇게 사과할 테니까 마음 좀 풀자, 응?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그러니까 마음 풀고 어머니한테 같이 가주기만 하면 안 될까? 그냥 같이 가주기만 하면 돼. 나머진 내가 알아서 할게. 뭐? 왜? 어머님이 무릎 꿇고 빌기라도 하래? 그게 아니라... 남편은 우물쭈물 말끝을 흐리더라고요. 전 그런 남편의 부탁을 무시했고 남편은 애걸복걸을 해댔습니다. 결국 전 백기를 들었어요. 알고 보니 결혼 후 제가 시어머님과 일에 치여 정신없는 동안 남편이 혼자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점심도 대접하고 용돈도 드리고 심지어 저도 깜빡한 부모님의 결혼기념일에 꽃바구니까지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엄마에게 전해 듣는데 그깟 사과 눈 꼭 감고 한번 하자 싶었어요. 그 흔한 공치사 한 번 없이 묵묵히 친정에 저보다 더 신경을 써준 남편인데 뭔들 못하겠냐 이런 생각이 컸어요. 거기에다 남편이 같이 가게만 하면 알아서 다 한다니 그 말을 믿어보기로 했죠. 전 주말에 연차를 내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이 사람 원래 주말엔 못 쉬는데 오늘 어머니한테 온다고 연차까지 썼어요. 요즘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 남편이 너스레를 떨며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지만 어머님은 눈길도 주지 않더라고요. 제 상식으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런 일로 이혼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마음 푸세요. 매장도 넓힌 데다가 직원까지 더 많아져서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남들이 들으면 하루 종일 일만 하는 줄 알겠다. 퇴근 안 하니? 퇴근하고 전화하면 되지. 그럴 정신도 없으면 일은 어떻게 하니? 어머니, 이 사람 퇴근하고 집에 와서도 저 저녁 차려주고 바로 일한다고 바빠요. 어제도 여기 온다고 새벽까지 일 마무리하고 아침 일찍 매장 들려서 정리해놓고 왔다고요. 어이구 참, 세상 일은 너 혼자 다 하는구나. 그래봤자 쥐꼬리 같은 월급 받으면서. 쥐꼬리라뇨. 이 사람이 저보다 더 많이 벌어요 이제. 뭐? 그깟 옷가게에서 그렇게나 번다는 말이야? 평소 알게 모르게 제 직업을 깔보던 어머님은 꽤 놀란 눈치였어요. 그런 어머님의 분위기를 읽은 남편은 이때다 싶은지 쉬지 않고 말을 쏟아냈어요. 그깟이 아니에요. 그래도 이름 있는 브랜드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이 사람 그냥 직원이 아니라 매니저, 그러니까 관리직 같은 거라 성과 보수도 있어서 어떤 달은 저보다 더 벌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 마음 푸시고 이해 좀 해주세요. 이 작은 몸으로 주말에도 못 쉬고 이러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사람 계속 잠도 못 자고 해서 이틀에 한 번씩 코피까지 쏟는다고요. 그렇게나 바빠? 너 그러다 몸 다 상하겠다. 너희 밥은 먹었니? 사실 코피까지 쏟진 않았는데 목에 핏대까지 세워대며 말하는 남편을 보며 어머님은 마음이 풀리셨는지 밥까지 차려주시더라고요. 물론 차단도 푸셨고요. 그리고 앞으로 바쁘면 굳이 하루에 한 번씩 연락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까지 들었어요. 중간 역할을 톡톡히 해준 남편이 얼마나 듬직하던지. 다른 건 몰라도 남편 복은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앞으로 남편 새끼가 제 뒤통수를 어떻게 칠지
상상도 못하고요. 하여튼 좋은 분위기에서 시댁 방문은 마무리가 되었고 전 이제 이런 일로 사람 피곤하게 만들 일은 없겠지 하고 안심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님은 상식 밖의 사람이었고 제가 연락을 드리지 않으니 어머님이 전화를 해대기 시작하더라고요. 바빠서 전화를 받지 않으면 받을 때까지 하는 어머님. 점점 심해지는 어머님의 선 넘는 전화에 전 지쳐갔고 예민해지고 있었어요. 당연히 일에도 지장이 생겼어요. 한번 시작하면 끝날 생각이 없으신 어머님과 부재중. 본사에서 오는 연락을 놓치는 일은 다반사였고 항상 미소가 얼굴에 장착되어야 하는 제 얼굴엔 스트레스로 인해 미소 따윈 지어지지 않는 지 오래였어요. 일이 이렇게 되니 더는 참아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편을 붙잡고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나 진짜 미치겠어, 어머님 때문에. 또 왜? 본론은 시작도 안 했는데 남편도 지긋지긋한지 말에 날이 서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 더욱 화가 치솟았습니다. 또 왜? 몰라서 물어? 아, 당신은 모르겠다. 우리 부모님은 사회 불편할까봐 전화 한 통 하시는 일이 없으니까 말이야. 무슨 말이 하고 싶어서 이래?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당신이 더 잘 알잖아. 어머님, 진짜 해도 해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출근해서 일하고 있는 시간인 거 뻔히 다 아시면서 통화 시작했다 하면 끊을 생각도 없이 쓸데없는 말만 하신다고. 쓸데없는 말이라니? 당신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럼 옆집 개가 임신을 했는데 그 아빠가 누구인지, 옆집 아주머니는 무거운 짐을 들다가 허리가 삐끗했는데 수술해야 할지 그냥 한의원을 다녀야 할지 등등. 이게 쓸데있는 말이야 그럼? 적적하시니까 그러시겠지. 적적하면 당신한테 전화하라고 해. 그럼 되겠네. 알겠어. 알겠으니까 그만 좀 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나도 미치겠어.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하지 말고 당신이 어떻게 좀 해. 이러다 진짜 나 미치는 꼴 보기 싫으면 말이야. 전화를 안 받으면 바쁜가 보다 하고 그만하셔야지. 받을 때까지 하시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 일하는 거 다 아시면서. 그러면서 전화 안 받으니까 걱정되어서 그랬다고 하시는데 내 생각엔 그건 걱정이 아니라 거의 집착이라고. 아니면 나 골탕 먹이려고 그러시거나. 그만 좀 해. 적당히 하라고. 내가 내일 전화해서 며느리가 어머니 때문에 미치기 직전이니까 전화 좀 그만하라고 할 테니까 그만해. 뭐?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내가 뭐가 돼? 그럼 나더러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가만 있으면 가만 있다고 난리고 전화한다고 해도 이 난리고. 어쨌든 당신이 그렇게 원하는 대로 2번 다신 전화 못하게 할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잔소리 좀 그만해. 여보, 야! 제 말은 이제 무시하기로 한 건지 남편은 제 말에 대답도 없이 그대로 화장실로 가 제가 잠들 때까지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는 남편을 보며 생각해보니 남편을 너무 잡았나 싶어 슬며시 말을 걸어보았지만 남편은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출근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모습에 저 역시 마음이 확 상해버렸어요. 이후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대화조차 하지 않았고 그런 날이 생각보다 길어졌어요. 좁은 원룸, 피할 곳도 없는데 말도 한마디 하지 않고 살려니 정말 답답해서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절대 제가 숙이고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일전엔 남편이 워낙 저자세로 나오며 저를 이해해주려 노력했기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참고 넘어갔지만 이번엔 제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딴 식으로 나오니 저도 화가 많이 났었거든요. 시어머님의 연락도 없으니 꼭 해야 할 말도 없었고요. 답답한 것만 빼면 조용한 그 일상이 좋았어요. 하지만 그것도 오래 가진 않았죠. 모처럼 쉬는 날이었어요. 마침 먹을 것이 똑 떨어진 터라 장도 보고 청소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때 시어머님께 전화가 오더라고요. 네, 어머님. 그래, 잘 지내고 있니?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오늘 쉬는 날이라서 반찬도 좀 하고 청소도 좀 했어요.
어머님은 잘 지내시죠? 혼자 사는 노인네가 똑같지 뭐. 다름이 아니라 나 집 내놨다. 집이요? 어머님 처음 장만하신 집이라고 한평생 사실 거라고 하셨잖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게 아니라 이 집 팔고 너희랑 같이 살려고. 어머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누가 뒤통수를 망치로 내려친 것처럼 멍하더라고요. 우리 집이 넓은 것도 아니고 원룸에 사는데 어떻게 같이 사시려는 건지. 아니, 집이 넓다 하더라도 한번 물어보시지도 않고 혼자 그런 결정을 내리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아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너무 당황하기도 했고요. 예, 내 말 듣고 있니? 아, 네. 듣고 있어요. 저희랑 같이 사신다고요? 그래, 시세보다 싸게 내놔서 아마 금방 팔릴 거다. 어머님, 저희 원룸 사는 거 잊으신 거 아니죠? 남편이랑 저랑 회사도 가깝고 돈 좀 더 모아서 대출 조금이라도 덜 내고 이사 가려고 아직 원룸 살고 있잖아요. 내가 치매라도 걸린 줄 아니? 뭐 그렇게 설명하고 있니? 너희 원룸 사는 거 나도 다 안다. 그런데 어떻게 같이 살아요? 저희 둘 살기도 좁은데요. 내가 그래서 집을 내놓은 거야. 집 한 돈에 너희 모아둔 돈 꽤 되지? 그거 합치면 지금 내가 사는 집보다 큰 집 살 수 있을 게야. 그럼 대출할 필요도 없고 집도 넓어지고 혼자 있는 내 걱정도 할 필요 없으니 여러모로 얼마나 좋니? 그럼 그런 줄 알고 너희도 이사할 준비나 하려무나. 볼일을 마치신 어머님은 제 대답은 필요도 없다는 듯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길지도 않은 통화에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 많아서 전 멍하니 휴대전화를 보며 서 있었어요. 하나 둘 머릿속 정리가 끝나고 합가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을 때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할 말이 있으니 빨리 들어오라는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남편도 어머님을 모시고 사는 건 반대했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은 퇴근을 하고 돌아왔고 여전히 남편의 얼굴은 어두웠어요. 무슨 일인데? 표정만큼 말투도 어두웠지만 전 더는 큰 싸움으로 키우고 싶지 않아 오르는 화를 꾹 누르고 최대한 상냥하게 말하려고 애썼습니다. 어머님 오늘 전화하셨는데 집 내놓으셨대. 우리랑 같이 사시려고 그러셨다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당신도 반대하지? 예전에 같이 안 살 거라고 나한테 모르는 척하라고 그랬었잖아. 그렇지? 그래? 나한텐 별말 없으시던데. 아, 어머니랑 아버지 다시 합치신다고 하시던데 그래서 그러시나 보다.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다시 합치신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만 가끔 아버님 만나는 거 아니었어? 어머님도 만나고 계셨던 거야? 아니, 최근에 만나셨나 봐.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연락했는데 어머니도 나 장가가고 적적하셨는지 가끔 만나시다가 다시 합치기로 하셨나 봐. 아버지 몸도 요즘 안 좋으셔서 어머니도 걱정되셨겠지 뭐. 여러모로 잘된 일이지. 새로 추가된 사실에 저도 모르게 언성이 올라갔어요. 여러모로 잘된 일? 당신 진짜 그렇게 생각해? 그럼 두 분이 오순도순 같이 사시면 되지. 우리까지 왜 같이 살재? 그거야 나랑 아버지는 함께 살지 못했으니까 이제라도 같이 살고 싶으신가 보지. 며느리도 생겼으니 더 함께하고 싶으시겠지. 아닌가? 어쩌면 어머니 뜻일 수도 있겠다. 예전부터 우리 어머니 당신이랑 살고 싶어 했잖아. 아버지도 아프시니까 뭐 어머니 뜻이겠다. 그렇지? 그렇지? 지금 나한테 묻는 거야?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리고 아버님 아프신데 내가 왜 같이 살아야 하는 거야? 나한테 지금 이 상황에 아버님 병수발까지 들어라 이 뜻이야? 병수발?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아버지가 몸져 누우신 것도 아니고 병수발이라니.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야? 심하기는 웃기고 있네 진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그렇잖아. 내가 바본 줄 알아? 갑자기 등장한 아버님은 아프시고 갑자기 집을 파신다는 어머님은 한마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같이 살자 통보하고 끊으시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당신이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다른 생각이 드는지 말이야. 꼭 그렇게 따지고 들어야겠어? 당신 말대로 그렇다고 치자. 그러면 좀 모시고 살아주면 되잖아. 부모님이 한평생 사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몇 년 모시고 다시 분가하면 되지. 그것도 못해줘? 나랑 아버지 30년 가까이 떨어져 살다가 이제 다시 같이 살게 됐어. 그런 나랑 아버지가 넌 불쌍하지도 않아? 심지어 아프시다잖아. 이런 상황에 넌 안쓰러운 마음보다 병수발 들 걱정이 앞서는 거야? 너 이런 사람이었어?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지금 이기적인 사람이 누군데? 애초에 어머님 모시지 말자고 했던 사람은 당신이었어. 잊었어? 그리고 지금 당신이 나한테 큰 소리 내면서 화낼 상황이야? 미안하다고 살살 달래줘도 모자랄 판국에 왜 당신이 나보다 더 화를 내는 거야? 당신이 사사건건 시비 걸고 넘어지는 건 생각 안 해? 시비? 이게 지금 시비라고 생각해? 아니면 뭔데 이게? 하여튼 난 부모님 모시고 살 거니까 그게 싫으면 우리 이혼해. 뭐? 우리 부모님 모시고 살 거 아니면 이혼하자고. 그런 줄 알고 잘 생각해. 난 오늘 어머니 댁 가서 잘 테니까 그런 줄 알고. 남편은 통보하고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아무리 요즘 둘 사이에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 하더라도 너무 변해버린 남편을 보니 충격이 크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일로 이혼이란 단어가 나올 거라고 생각도 안 해봤던 터라 충격이 더 컸어요. 생각지 못한 남편의 초강수에 고민이 되더라고요. 전 그때까지 남편을 사랑했고 이런 일로 헤어지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일방적인 통보뿐인 합가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기적이라 손가락질 받아도 싫은 건 싫었어요. 딱히 제가 이기적이라 생각되지도 않았고요. 고민으로 밤을 지새웠고 남편은 진짜 들어오지 않더군요. 전 같이 일하는 직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어머님과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시댁이 골목 안에 있었던 터라 택시에서 내려 좀 걸어야 했어요. 머릿속으로 어머님과 나눌 대화를 정리하며 걷고 있는데 멀리 익숙한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갔고 익숙해 보이던 사람은 남편이었어요. 전 황급히 차 뒤로 몸을 숨겼어요. 남편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처음 보는 여자와 다정히 손을 잡고 시댁에서 나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제가 숨은 차 옆으로 지나치는데 제 두 눈으로 보고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어느새 두 사람을 쫓고 있었고 두 사람은 다행히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카페로 들어가더라고요. 전 때마침 카페로 들어가는 무리에 몸을 숨겨 두 사람 모르게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고 앉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들려오는 두 사람 대화는 충격, 경악 그 자체였어요. 자기야, 그럼 우리 결혼하면 어머님이랑 아버님이랑 모시고 살아야 해? 자기가 힘들더라도 한동안은 그래야 할 것 같아.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자기 힘들지 않게 많이 돕고 중간 역할도 잘할게. 그리고 우리 엄마 남의 자식 귀한 줄 아는 사람이야. 잘 대해주실 거야. 아버지도 물론 잘해주실 거고. 자기도 방금 봤으니까 알 거 아니야. 저랑 아직 이혼하기로 한 것도 아닌데 벌써 시댁에 인사를 드리고 온 듯 결혼 얘기가 한창이더라고요.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두 연놈을 박살을 내고 싶었지만 꾹 참고 두 사람 대화를 더 들어봤어요. 하긴 두 분 다 좋으시더라. 다정하게 잘 대해주시고. 그럼 한 1년만 모시고 나오자. 알겠지? 그럼. 괜히 너랑 헤어지고 이상한 여자랑 결혼해서는. 너랑 헤어지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여자를 만났겠냐? 그러니까 내가 다시 만나자 했을 때 만났어야지. 괜히 다른 여자 만나보겠다고 소개팅이나 하고 다니고. 내가 그 꼴 보기 싫어서 회사도 옮겼던 거야. 그런데 왜 다시 돌아왔대? 과장님이 다시 돌아오라고 계속 연락이 오기도 했고 자기가 나 말고 다른 여자랑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있나 궁금하기도 해서 돌아왔지.
나도 멋진 남자 만나서 잘 사는 모습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러는 여자가 회식 때 그렇게 노골적으로 모텔 가자고 꼬셨어? 그래서 싫었어? 싫긴. 자기가 그러지 않았으면 내가 꼬셨을 건데? 서로 얼마나 좋아 죽는지 남편 새끼와 상간녀는 찰싹 붙어서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주변 눈치도 안 보고 대놓고 하는 애정 행각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끊이질 않았죠. 결국 두 사람에게 카페 직원이 가서 한 소리를 하고 나서야 멈춘 듯 했어요. 저기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른 손님들이 불편하다고 하세요. 네? 네. 아이, 쪽팔려. 그러게, 그만하라고 했잖아. 멈출 수 없는 걸 어쩌겠어. 으이그. 그래서 이혼은 언제 할 수 있는 거야? 그 여자가 순순히 해줄까? 해줄 거야. 독한 년이라 절대 부모님 모신다고 할 리 없다고. 어제도 얼마나 따지고 드는지 내가 왜 그딴 년이랑 결혼했나 모르겠어. 으이그, 앞으로 나한테 잘해. 알겠어? 나 같은 여자가 또 있는 줄 알아? 알겠어. 두말하면 잔소리지. 그래요. 두 사람은 남편이라는 새끼가 절 만나기 전 헤어졌다가 상간녀가 회사로 돌아오면서 만나기 시작했더라고요. 어느 날부터 회사 회식이 잦더니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갑자기 태도를 바꿔 이혼하자고 소리치던 이유도요. 불륜이 부끄럽지도 않은지 큰 소리로 잘도 짓거려준 덕분에 힘들이지 않고 상황 파악은 되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이 채널에 올라온 다른 사람들의 사연을 들으며 다들 왜 저렇게 사냐고, 나 같으면 저렇게 안 산다고 했던 과거 저의 모습이 떠오르며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전 애청자답게 그간 들어왔던 통쾌했던 복수를 떠올리며 저의 복수를 계획했어요. 이래봬도 제가 열차 애청자인데 그냥 순순히 이혼해줄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남편 새끼에게 말했어요. 이혼하자. 정말? 나랑 이혼할 수 있겠어? 그깟 이혼하면 되지. 뭐 큰일이라고. 그리고 당신이 이혼하자고 해놓고 왜 그렇게 놀라? 왜? 하기 싫어? 아니, 난 당신이 이렇게 쉽게 이혼한다고 할 줄 몰랐지. 누가 그래? 쉬웠다고. 나도 쉽지 않았어. 하지만 어쩌겠어? 난 합가할 생각이 없고 당신은 죽어도 합가를 하겠다는데. 남들이 들으면 그깟 문제로 무슨 이혼까지 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한텐 그깟 문제가 아니니까 어쩔 수 없지. 그래. 그러면 법원은 언제 가지? 서류 여기. 내가 다 적어뒀으니까 당신은 도장만 찍으면 돼.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일찍 법원 가자. 당신이 침대에서 자. 난 일이 바빠서 오늘도 밤새야 할 것 같아. 알겠어. 아, 그리고 이거 기억하지? 남편은 제 손에 들린 종이 한 장을 보더니 얼굴이 새파랗게 변하더군요. 이거 그냥 장난 같은 거였잖아. 장난? 넌 5천만 원이 장난이야? 남편은 저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비트코인으로 돈을 날렸고 제가 그걸 메꿔준 적이 있었어요. 그땐 장난처럼 썼던 각서 한 장이 이렇게 쓰일지 몰랐지만 결과적으론 천만다행이지 뭐예요. 여기 이런 내용이 있어. 만약 우리가 이혼하게 될 시 을은 갑에게 빌렸던 5천만 원을 일시불로 상환하고 이자 역시 일시불로 상환한다. 이자는 이금융 최고 이자로 계산하고 기간은 빌려준 시점부터 돈을 완납하는 시점까지로 한다. 그러니까 잘 계산해서 통장으로 입금해. 내일까지 입금 안 되면 고소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그러면 먼저 자. 난 씻고 일할 테니까. 전 혹시나 개거품 물고 달려들 수도 있는 남편을 피해 화장실로 대피했고 밖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와도 절대 나가지 않았어요. 몇 시간이나 흘렀을까요? 어떤 인기척도 들리지 않아 나가보았더니 속편히 자고 있더라고요. 그런 남편 새끼의 휴대전화를 뒤져보았어요. 그 멍청한 놈은 그 흔한 패턴도 해놓지 않았고 상간녀와 나눈 대화도 지우지 않았더라고요. 심지어 사진까지 있었어요.
그 멍청함이 얼마나 고맙던지. 전 외도 증거들을 손쉽게 손에 넣었고 다음날 아침 이혼할 생각에 들뜬 남편에게 또 한 방 먹일 수 있었어요. 이제 갈까? 근데 당신 대출은 얼마까지 돼? 내 대출은 갑자기 왜? 당신이 나한테 위자료 줘야 할 텐데 빌린 돈도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대출 한도에 간당간당할 것 같아서 그러지. 내가 당신한테 위자료는 왜 줘? 당신 바람 피운 거 나 다 알고 있어. 증거도 다 있으니까 발뺌할 생각 같은 거 하지 말고. 난 택시 타고 법원 갈 테니까 당신은 차 끌고 오든가 알아서 해. 오면서 대출도 좀 알아보고. 그럼 이따가 봐. 야, 잠시만. 내가 그럴 돈이 어딨어. 그래도 양심은 있네. 바람 피운 건 부정 안 하는 거 보니까. 아, 맞다. 그리고 나 상간녀 소송도 할 거니까 그년한테도 좀 전해줘. 돈 준비하라고. 알겠지? 그럼 나 먼저 간다. 제 뒤통수에 대고 욕을 어찌나 하는지. 그 욕을 다 들으면서 집에서 나오는데 화는커녕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어찌나 통쾌하던지. 여기서 복수가 끝이냐고요? 그럴 리가요. 제가 여기 애청자인데 이깟 위자료 좀 뜯어냈다고 통쾌하겠으며 복수가 될까요? 제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저의 계획대로 이혼은 잘 진행되었고 빌려주었던 돈과 더불어 위자료도 다 받았어요. 돈을 뜯긴 상간녀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전 남편과 결혼하더라고요. 그 한치 앞도 보지 못하고 사랑 타령이나 해대는 것이 얼마나 고맙던지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빚쟁이 남편의 집착이 광층에 가까운 시모에 몸 아픈 시부까지. 지옥으로 가는 KTX를 탄 상간녀의 앞날은 보지 않아도 뻔했어요. 전 서두르지 않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빨리 그때가 왔어요. 두 사람이 결혼식을 하고 한 달이나 지났을까요? 전 남편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직도 그날의 그 기쁨이 잊히지 않아요. 전 전화를 받았고 전 남편과 만나기로 했어요. 제가 상간녀의 존재를 처음 알았던 그 카페에서요. 오랜만이야. 많이 수척해진 전 남편은 저를 보며 드라마 남자 주인공 눈가를 하며 안부를 물어왔어요. 우리가 안부나 주고받을 사이는 아니잖아. 무슨 일이야? 본론만 말해. 그냥 요즘 힘들어서 당신 생각이 났어. 많이 보고 싶었어. 왜? 재혼 생활이 생각처럼 즐겁지 않은가 봐. 아, 힘들어 죽겠어.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집사람한테 전화해야 되고 아버지는 반찬 타령, 청소 트집에 하다못해 빨래 개는 것까지 트집을 잡으시니까 집사람은 집사람대로 힘들고 나는 집사람 비위 맞춘다고 힘들고 어머니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아버지는 편찮으시니까 엄청 예민하셔서 뭐라고 말도 못 꺼내겠어. 하루하루 미쳐버리겠어 아주. 하소연이나 하려고 나 불렀니? 나 바쁜 거 몰라? 꼭 그렇다기보단 아까 말했듯이 보고 싶어서.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나 정말 후회 많이 하고 있어. 내가 미쳤었나 봐. 어쩌다 그 여우 같은 거한테 홀려서 당신만한 여자가 또 어디 있다고. 내가 진짜 앞으로 잘할 테니까 한 번만 나 용서해주면 안 될까? 그러니까 당신 말은 그 여자랑 이혼하고 다시 나랑 결혼을 하겠다고? 나한테 바람 피운 남편도 모자라 시어머님의 시아버님까지 모시고 살아라 이거야? 아니지. 당신만 돌아온다고 하면 내가 이혼하고 분가도 하지. 당신이 부모님하고 연 끊으라고 하면 연도 끊을 수 있어.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너 진짜 상당한 쓰레기구나. 뭐? 내가 너 바람 피운 거 바로 여기 이 자리에서 알았어. 그때 네가 한 말 아직도 기억해놔. 나 같은 여자 만난 거 후회한다고, 미쳤었다고. 앞으로 정말 잘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지.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은 말 같지 않아? 어? 그게 말이지. 방금 네가 나한테 한 말이랑 똑같아도 어쩜 그렇게 똑같니? 조그만 양심이라도 있다면 대사라도 바꾸지 그랬어? 하긴 양심이란 게 있는 사람이면 지금 내 앞에서 그딴 개소리나 짓거리는 일은 없었겠지.
아니, 애초에 바람 같은 걸 피지도 않았겠지. 뭐? 개소리? 너 말 다 했냐? 난 말 다 했는데 넌 덜 했냐? 설사 그렇다고 한들 난 더 듣고 싶지 않으니까 먼저 일어나 볼게. 그리고 이런 일로 다시는 연락하지 마. 나 너 목소리 듣는 것도 역겨워. 알겠어? 전 분노로 곧 죽을 듯한 전남편을 뒤로 한 채 카페를 나왔어요. 야, 네 전남편 곧 죽겠던데? 몰골이 저승사자랑 하이파이브하고도 남을 것 같았어. 자기 무덤 자기가 팠지 뭐. 사진은? 잘 찍었어? 당연하지. 너한테 보냈어. 확인해봐. 친구가 보내온 사진엔 제법 다정하게 마주 앉은 전남편과 제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 이 사진을 위해 오늘 전남편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친구에게 받은 사진을 전 상간녀에게 보내버렸고 사이가 심하게 나빠졌는지 전 남편이 제가 전화를 받지 않으니 정성스럽게 음성을 남겼더라고요. 야, 이 미친년아. 그딴 사진을 보내? 너 제정신이야? 니년 때문에 내가 얼마나 들들 볶인 줄이나 알아? 몇 날 며칠을 싸우고 있다고. 한 번만 더 이딴 짓 했다간 가만 안 둘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더럽기가 걸레보다도 더한 전 남편의 입담을 들으며 전 그저 웃었어요. 아직 복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화를 내주니 앞으로는 얼마나 더 골머리가 아프고 분노가 치솟을까 싶어서요. 전 주저없이 남편의 욕설에 대한 보답을 실행하기로 했어요. 전 남편의 회사로 두 사람의 외도로 인해 저와 이혼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내버렸거든요. 바람 피운 두 연놈이 멀쩡하게 회사 다니는 꼴을 어떻게 보고만 있겠어요? 거기에다 전 남편의 회사엔 말 많기로 유명한 전시모의 친구까지 근무하셨기에 꽉 먹고 알먹고였어요. 그 친구분은 저의 예상보다 더 빠르게 친구 사이에 소문을 쫙 내주셨고 전시모는 그렇게 자랑에 대던 아들 덕분에 친구들 사이에 얼굴도 들고 다닐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모든 복수가 끝나 상쾌했고 통쾌한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짐덩어리들을 떠안은 것도 모자라 남편의 바람까지 의심되는 상황에서 회사마저 잘려버린 상간녀가 눈이 돈 채로 매장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심상치 않은 상간녀의 모습에 저는 상간녀를 질질 끌어 매장에서 벗어났어요. 나? 이거 나! 여기 놨다. 어쩔 건데? 왜 찾아와서 이 난리야? 너 미쳤어? 회사까지 그런 걸 보내면 어쩌자는 거야? 원하는 대로 위자료 다 줬으면 됐잖아. 누가 그래? 내가 원하는 게 위자료가 끝이라고. 한 회사에서 유부남이랑 놀아날 때는 이 정도는 각오하고 만난 거 아니었어? 머리가 나쁜 거야? 생각이 없는 거야? 뭐? 이거 진짜 미친년이네. 야, 미친년은 너지. 유부남한테 미쳐가지고 남의 가정은 다 망쳐놓은 주제에 사과 한마디 없더니 뻔뻔하게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서 이 난리야? 왜? 막상 가져보니 상상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나 봐. 네가 한 짓이 있는데 결혼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니? 생각이 없어. 하긴 생각이 없으니까 그딴 짓을 하고 행복하길 바랬겠지. 너 말 다 했어? 얼굴이 터질 듯이 붉어진 상간녀는 급기야 제 뺨을 때리더니 머리채를 잡고 휘두르기 시작했어요. 저 역시 가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다년간 의류박스를 옮기며 차곡차곡 정립했던 팔뚝 힘을 쓸 때가 왔고 전 아낌없이 그 힘을 사용했어요. 한 손으론 상간녀의 머리채를 한 움큼 잡아 흔들었고 한 손으론 주먹을 꽉 쥐고 마구 휘둘렀어요. 발도 쉬게 할 순 없어서 발길질도 좀 했네요. 얼마나 신나게 때렸는지 정신을 차려보니 상간녀가 벌벌 떨더라고요. 저도 얼굴 여기저기 긁히긴 했지만 저의 압도적인 승리인 건 확실했어요.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때리기도 네가 먼저, 머리채도 네가 먼저 잡은 거 잊었니? 멍청하다 하니까 진짜 멍청한 말만 골라서 한다. 멍청한 년. 그리고 나 위자료 덕분에 돈 많아서 신고한다고 협박해대도 겁도 안 난다 야. 아 맞다. 나 네 남편 새끼한테도 돈 많이 받았지?
알려나 모르겠는데 나한테 빌린 돈이랑 위자료 준다고 그 새끼 대출 꽤 받았을 텐데 회사까지 잘려서 어쩐대? 그래도 뭐 두 사람 아직 젊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헤쳐나가면 되겠지. 안 그래? 뭐? 대출? 그 인간 대출까지 있단 말이야? 어머, 몰랐니? 아마 한도 끝까지 받아서 나 줬을 텐데. 완전히 속았어.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라고.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네가 나한테 보낸 사진, 그거 네가 다니는 매장 본사에 다 보내버릴 거야. 나도 너 매장 시켜버릴 거야. 그리고 나도 상간녀 소송할 테니까 너 각오해. 알겠어? 상간녀 같은 소리 한다. 겨우 그 정도로 상간녀 소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네 남편이랑 안고 있니? 아니면 하다못해 손이라도 잡고 있니? 그냥 마주 앉아 있는 걸로 상간녀 소송? 마음대로 해봐. 난 네 남편이랑 아무 사이도 아니라는 증거가 차고도 넘치니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보라고. 그리고 앞으로 2번 다시 찾아오지 마. 또 찾아와서 이딴 짓 하면 네가 좋아하는 그 신고 내가 해줄 테니까. 알겠어? 그리고 네 팔자 네가 꼬아놓곤 누구 탓을 하고 난리래? 앞으론 똑바로 살아. 남의 탓 좀 그만하고. 절규에 가까운 상간녀의 고함을 마지막으로 진짜 제 복수는 끝이 났어요. 그렇지 않아도 한 대 쥐어 패고 싶었는데 어찌 알고 찾아온 것인지 상간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에게 참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덕분에 그 지옥 같은 집구석으로 기어들어가지 않고 벗어날 수도 있었고 전 남편도 손쉽게 떼어낼 수 있었으니까요. 꼴에 자존심만 센 남편은 여기서 들은 사연처럼 저를 찾아와서 빌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혹시나 찾아오면 얼굴에 물도 쏟아주고 따기도 한 대 날리려고 했거든요. 물에 홀딱 젖은 그 꼴을 못 봐서 아쉬웠는데 전 남편은 더 비참한 꼴로 살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더 저에게 통쾌함을 주려고 전 시모가 친절하게 연락을 해주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얼마나 비참한 꼴이 되었는지 알려주시더라고요. 이 나쁜 년아,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전 이혼했는데요. 너 같은 년 때문에 내 아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됐다고. 그 잘났던 내 아들이 네 년 때문에 또 이혼당하고 취업은커녕 집구석에서 온종일 술만 퍼마시고 있다. 이제 속이 후련하니?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만 했어? 제가 했으면 뭘 얼마나 했다고 그러세요. 저도 저 나름대로 자제라는 걸 했다고요. 뭐? 자제? 회사로 불륜 증거까지 다 뿌려서 우리 아들 회사도 잘리게 만든 주제에 자제? 네, 자제요. 아줌마 아들이 미쳐버렸는지 저한테 입에 담지도 못할 쌍욕을 음성 사서함에 남겨뒀더라고요. 휴대폰 들고 경찰서 가서 확 신고해버릴까 하다가 그간 살았던 정도 있어서 참아줬네요. 이 정도면 크게 자질한 걸 한 것 같은데 아줌마 생각은 어떠세요? 뭐? 아줌마? 이 인연이 드디어 미쳤구나. 그럼 이혼한 마당에 제가 예전처럼 어머님이라고 상냥하게 불러드릴 줄 아셨어요? 지금 제가 존댓말로 아줌마라고 하는 것도 저한테 고마운 줄 아세요, 아줌마. 뭐? 이 인연이 진짜. 너 지금 어디야? 내가 당장 찾아가서 니년 머리채를 다 뽑아줄 테니. 아, 그냥 제가 가드리죠 뭐. 머리채 다 뽑히러 가는 대신 바로 경찰에 신고할 테니 그런 줄 아시고 뽑으세요. 그리고 합의는 없다는 것도 잘 기억하시고요. 어때요? 이래도 제가 보고 싶으세요? 이 천하의 못된 년 같으니라고. 그리고 아까부터 자꾸 년년 그러시는데 욕설도 신고할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것도 다 녹음 중이에요, 아줌마. 아들이랑 한 묶음에 엮여서 경찰 신고하기 전에 욕은 그만하고 전화 끊으세요. 남은 여생 아주 편안하게 감방에서 사시기 싫으시면 2번 다시 전화도 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어요? 협박에 겁이 나긴 했는지 그 뒤론 연락이 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우연히 전 남편 회사 동료에게 들었는데 전 남편은 전 시모의 말처럼 취업은커녕 집구석에서 술만 퍼마시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그런 아들을 지켜보다 건강이 더 나빠져 이젠 거동조차 못하게 된 전 시부는 누워 지낸다고 해요. 그런 두 사람의 수발을 드느라 전 시모는 죽지 못해 사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혼을 한 상간녀는 취업이 안 돼 이런저런 알바를 전전하다 최근에 바에서 일하는 걸 봤다고 하네요. 남자 없이 못 살 것 같더니 딱 맞는 직장 얻어갔다고 했네요. 저의 이혼과 복수는 나름 통쾌하게 끝이 났어요. 그 덕분인지 전 하는 일마다 술술 풀리더라고요. 미소가 생명인 서비스직에 아주 큰 도움이 된 이혼이었어요. 저의 얼굴엔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매장 매출도 어마어마했어요. 스트레스 받거나 신경 쓸 일이 없어 일에 매진했더니 제 앞날이 밝아지더라고요. 이제 곧 본사로 출근까지 하게 되었어요. 제가 계속 욕심냈던 서비스 교육팀장으로 승진 발령이 났거든요. 아, 그리고 저 드디어 제 집이 생긴답니다. 사실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아 대화도 없을 무렵 그냥 넣어본 청약에 덜컥 당첨되어 버렸거든요. 당시엔 돈도 없고 남편과 사이도 좋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여러모로 남편과의 이혼이 저에겐 행운이었어요. 위자료 덕분에 대출 조금만 끼면 잔금도 걱정 없으니까요. 일도 다 잘 풀리고 본사 출근 전까지 여유가 생긴 전 부모님과 가까운 해외여행이라도 가보려고 합니다. 그 좁은 원룸에서 한 푼이라도 아껴보겠다고 그간 고생이 많았던 저를 위해 그리고 갑작스러운 저의 이혼으로 충격이 크셨던 부모님을 위해 그간 아껴왔던 돈 좀 쓰려고요. 이혼했던 당시 아빠가 했던 말이 아직 생각나네요. 나한테 네가 어떤 딸인데 감히? 너도 그래. 진작이 아빠한테 말했어야지. 아빠한테 말해 뭐해. 속만 더 상하지. 그땐 많이 속상하고 힘들었는데 이제 괜찮아요. 충분히 다 되돌려줬어.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됐어. 우리 공주 이제 새롭게 출발할 일만 남았네. 그러면 다 훌훌 털어내고 앞만 보며 나아가. 그깟 것들 욕하면서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후회하며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지나간 일은 보내주고 앞으론 공주 생각만 하면서 즐겁게 즐기면서 살아. 그렇게 살아도 짧은 것이 인생이야. 알겠지? 아빠. 그래, 우리 공주는 꼭 행복할 거야. 꼭 그럴 거야. 아빠의 말씀에 마법이라도 걸려 있었던 것인지 전 요즘 행복해요. 혼자라는 자유가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데 그땐 왜 고민했나 몰라요. 요즘 같아선 이혼을 잠시라도 고민했던 과거 저에게로가 무슨 고민을 그렇게 하냐고 하며 뒤통수를 한 대 쥐어받고 싶은 만큼 제 삶에 만족합니다. 이제 새로운 직장과 새로운 집에서 제대로 새 출발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연을 보내는 것을 마지막으로 힘들었던 과거는 잊으려고요. 긴 제 사연 들어주신 모든 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사는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카페에서 사람들이 열차 하며 열변을 토하길래 찾아봤더니 신세계가 여기에 있었네요. 듣다 보니 저와 비슷한 분들이 많아 저도 용기 내 사연 보내봅니다. 저와 남편은 회사 동기였어요. 힘든 회사 생활의 동기는 남편과 저뿐이라 서로 의지하며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가 되었고 이런저런 구설수가 싫어 비밀로 하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더군요. 얼굴, 집안, 거기다 유쾌한 성격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것이 없던 그런 남편에게 애인이 없다고 하자 회사 내 여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으니까요. 저는 불안할 수밖에 없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찰나 남편이 말하더라고요. 자기야, 이대로는 안 되겠어. 나도 곤란하기도 하고 우리 그냥 결혼하자. 어? 연인 사이야. 쟤네 저러다 헤어진 애 만에 말이 많겠지만 아예 결혼해버리면 그런 말까지 하겠어? 그리고 나 자기 많이 사랑해.
우리 결혼하자. 나랑 결혼해 줄 거지? 반지도 꽃다발도 없는 프로포즈. 꿈꾸던 프로포즈는 아니었지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제 인생 말아먹는 지름길의 시작인 줄도 모르고요. 어쨌든 결혼은 척척 진행되었어요. 우리 집도 남편 집처럼 빠지는 집은 아니라 한결 수월했어요. 서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단 한 가지만 빼고요. 자기야, 제발 부탁이야. 우리 엄마가 친정엄마처럼 아껴줄 거야. 싫다니까. 난 절대 시댁에 들어가서 시집살이 할 생각 따윈 없어. 말 들어보면 엄마 같은 시어머님? 절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 그런 건 머리 노란 애들이나 가능한 거지. 우리 대한민국에서 시댁이라고 하면 열이면 열, 다 치를 떤다고. 그런데 나보고 시댁에서 살자고? 절대 싫어. 남편은 저에게 시댁에 들어가서 살길 권했고 전 절대로 싫다며 거부했어요. 그럼 딱 3년만 지내다가 다시 나오자. 나와서는 내가 처가살이 할게, 쭉. 구미가 당기는 제안이었어요. 3년만 눈 딱 감고 살면 부모님과 함께 살아준다니까요. 지금 말처럼 평생은 아니더라도 단 몇 년이라도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준다면 크게 손해보는 것 같진 않았어요. 전 며칠을 고민하다 그렇게 한다고 했죠. 그래, 자기 말대로 하자. 진짜? 진짜지? 자기 최고야. 자기 약속 꼭 지켜. 나 진짜 큰 마음 먹고 들어가는 거야. 그럼. 내가 딱 3년만 살아주면 자기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게. 뒤늦게 안 사실인데 아버님이 3년은 모시고 살아야 재산을 나눠준다고 했더라고요. 어쩐지 남편이 그렇게 애걸복걸한 이유가 있었어요. 저흰 빠르게 결혼 준비를 마치고 그해 가을에 결혼했어요. 생각보다 시댁 생활은 괜찮았습니다. 제일 걱정이 컸던 시누이도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거기에다 전 허니문 베이비까지 가지게 되어 식구들이 더 잘해주더라고요. 언니, 혹시나 오빠가 말 안 들으면 나한테 말해요. 내가 혼내줄게요. 오빠는 언니한테 잘해. 임신했을 때 남편 행동이 그렇게 중요하대. 언니가 먹고 싶은 거 있다고 하면 다 사주고. 알겠어? 그래, 알겠다니까. 진짜 귀에 딱지 않겠다. 너 가만 보면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보다 나한테 잔소리를 더 하는 것 같아. 요즘엔 네 입만 봐도 겁이 나. 또 무슨 잔소리를 할까 싶어서. 오버 좀 하지 마. 내가 무슨 잔소리를 그렇게 했다고? 아버지, 제 말이 틀려요? 허허허, 요즘 네가 오빠한테 좀 그러긴 했지. 그래도 틀린 말 하나 없으니 잔소리라 듣지 말고 잘 새겨들어. 아가, 혹시 불편한 건 없느냐? 네, 아버님. 워낙 잘해주시니 편히 잘 지내고 있어요. 가끔 어머님의 약간의 짜증 같은 것이 있긴 했지만 그러려니 했어요. 20년을 넘게 남남으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가족이 되었는데 어떻게 다 마음에 들 수 있겠어요?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기 마련이죠. 전 무사히 출산했고 사랑스러운 아들을 품에 안았어요. 딱 보기에도 제 판박이인 아들을 보며 시부모님은 섭섭한 기색이었지만 그래도 첫 손주이니 아주 예뻐라 해주셨죠. 지금 생각하니 참 행복했던 순간이었네요. 비록 2년 조금 넘는 시간이었지만요. 어느 날부터 아버님의 안색이 좋지 않더니 결국 일이 터졌어요. 이 집 내놔야 할 것 같아. 아니 왜? 회사에 무슨 일 있어요? 그게 이번에 무리해서 사업을 확장하다가 그게 잘못됐어. 급하게 큰 돈이 필요한데 지금 당장 큰 돈 나올 때가 집밖에 더 있어. 그러니 어쩌겠어. 집이라도 팔아 부도부터 맞고 봐야지. 부도? 지금 회사가 그 정도로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당신한테 말한다고 해서 뭐 뾰족 한 수 있어? 돈만 쓸 줄 알지 한평생 벌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생각보다 좋지 않은 상황 같았어요. 남편은 퇴직금을 미리 받아 집에 보탬이 되었고 저도 퇴직금까진 아니지만 그간 조금씩 모았던 목돈을 드렸어요.
최소한의 생활비만 내고 생활했기에 그 정도는 충분히 드려도 된다 싶었어요. 집이 문제였는데 부모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연락하셨더라고요. 도와주시겠다고. 그래서 전 죄송하지만 도움을 받기로 했어요. 단 집은 사주시되 시댁엔 비밀로 하고 싸게 세를 주는 방식으로 도와달라고 했어요. 혹시나 한 번의 호의가 고마운 마음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된 도움을 바랄까봐 많이 걱정됐었어요. 아빤 제 뜻대로 친한 친구분을 통해 시댁 집을 사고 저희에게 싸게 세를 주신 다음 다시 아버지의 명의로 옮겼어요. 그래도 다행이다. 이사하려니 막막했는데 이사하지 않아도 되고 심지어 월세도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다니 말이야. 그러게. 그나저나 아버님 회사는 어떻대? 큰 고비는 넘겼는데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아. 남편의 말대로 상황이 좋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다 함께 힘을 모아 알뜰살뜰 살면 그리 어려운 상황도 아니었죠. 남편도 그렇고 저도 회사에 잘 다니고 있고 아가씨도 제 돈벌이는 하니까요. 하지만 한평생 돈 무서운 줄 모르고 쓰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더라고요. 어머님은 하루 걸러 하루에 하던 쇼핑을 여전히 하셨고 아가씨도 월급보다 카드값이 더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보다 못한 아버님이 카드를 끊어버리고 상황의 심각성을 몇 시간을 설명하시더라고요. 그제야 두 사람은 생각이란 걸 하는지 과한 소비를 줄이려고 노력은 하더라고요. 그러던 와중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았던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저에게 화를 내며 물어오더라고요. 당신 왜 말 안 했어? 뭘? 장인어른이 우리 회사 진짜 사장님이라는 거 말이야. 사실 저희 아빠는 제가 다니는 직장의 사장님이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예전 사장님이셨어요. 제가 회사에 입사할 무렵 아빠는 좀 쉬고 싶으시다며 전문 경영인을 고용해 사장 자리에 앉히셨고 회사 일에선 물러나 계셨죠. 그래서 저도 회사 일을 배우기 위해 급하게 입사 준비를 했었고요. 그렇기에 저와 입사 동기였던 남편은 아빠가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라는 것은 알 리가 없었죠. 저희가 입사했을 땐 이미 다른 대표가 정해졌고 정리도 다 된 상태였으니까요. 그게 왜? 내가 굳이 사실은 이 회사가 우리 아빠 거야 할 이유가 있어? 그렇다고 내가 우리 집이 찢어지게 가난하다고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말을 안 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그 말을 왜 안 했냐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굳이 이유를 대보자면 처음엔 자랑하는 것 같아서 안 했고 그 뒤론 굳이 할 필요가 없었어. 지금 사장직을 맡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물러나셔서 쉬고 계시는데 그걸 뭐하러 이러니 저러니 떠들고 다녀? 그래도 나 섭섭해. 그런 것도 말 안 해주고. 여보, 이러는 거 보니까 내가 섭섭해지려고 해. 화낼 일도 아닌데 이렇게 언성까지 높이고. 혹시 당신 우리 아빠 재산 욕심나서 그래? 아니야. 그냥 당신이 나한테 일부러 숨겼다고 생각하니까 섭섭해서 그랬지. 그렇지? 당신이 막 처가 재산이나 노리고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뜯어볼까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 그렇지? 그럼. 정곡이 찔려버린 남편은 말을 더듬으며 회피했지만 전 알 수 있었죠. 이제 많이 피곤해지겠다는 걸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입도 싼 남편이 그새 시댁에 알렸는지 두 여자의 말도 안 되는 요구가 시작되더라고요. 언니, 저 샤땡에 꼭 갖고 싶은 가방 있는데 좀 사주시면 안 돼요? 아가, 난 입고 나갈 옷이 없구나. 같이 쇼핑 좀 가자. 너 바쁘면 카드만 줘도 된단다. 네? 저도 돈 없어요, 어머님. 그나마 있던 돈 아버님 다 드리고 빠듯해요. 에이, 우리 다 들었어요. 오빠랑 언니 다니는 회사 사실은 언니 아빠 거라면서요? 그렇게 잘 살면서. 에이, 그러지 말고 생일 선물 미리 준다고 생각하고 사줘요. 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언제쯤 정신을 차릴 수 있으려나? 아니, 정신을 차릴 수 있는 날이 오긴 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가씨, 그리고 어머님, 저희 친정에 돈이 많은 거지 저는 돈이 없어요. 제가 처녀도 아니고 출가 외인이 된 지가 벌써 3년이 다 되어가요. 그런 제가 하윤이 가방이나 옷 사준다고 돈을 얻어와도 면목이 없을 노릇인데 어머님 아가씨 옷이랑 가방 사준다고 돈 달라고 하면 제 체면은 둘째치고 하윤이 아빠 면이 서겠어요. 에이, 언니도 참, 뭘 또 그렇게까지 떨어지겠어요. 그냥 시댁에 좋은 일 한다 하시겠죠. 아니 아가씨, 제가 아가씨한테 명품 가방 사주는 게 이 집에 좋은 일이에요? 명품 가방 얼만지 누구보다 잘 아시죠? 저 같으면요, 아가씨, 있던 백도 팔아서 아버님 드릴 거예요. 저번에 보니까 아버님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던데 아직도 명품 타령이 하고 싶으세요? 제발 현실을 똑바로 좀 보세요. 나이도 많은 아버님 새벽같이 나가셔서 새벽에나 들어오세요. 그런 거 보면서 아,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 못 하세요? 계속해서 어이없는 말만 들으니 저도 모르게 흥분해서 말이 막 나오더라고요. 틀린 말은 하나도 없었지만 굳이 이렇게 감정 섞어 얘기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사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법인데 더 좋게 말하고 싶었는데 말하다 보니 질책 아닌 질책이 되고 있더라고요. 거기다 본의 아니게 어머님까지 세트로 묶어서 혼내는 꼴이 되었으니 마음이 편하진 않더라고요. 저의 말에 두 사람은 아무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저를 보는 눈빛에서 알 수 있었어요. 아, 나의 앞날이 순탄치만은 않겠다라는 것을요. 저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고 다음 날부터 생트집을 잡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반찬이 너무 많은 거 아니니? 그러게, 언니, 어제 우리한텐 그렇게 뭐라고 해놓고선 반찬이 너무 과하네요. 아껴야 잘 살죠. 네, 그러고 보니 그런 것도 같네요. 내일부턴 이것보다 더 줄이거라. 아니, 간장만 내놓거라. 네 말대로 집 형편이 이 꼴인데 먹는 거라도 아껴야지.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당신 무슨 말 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여보. 제가 무슨 말이라도 하려고 하자 아가씨는 제 말을 끊고 남편에게 숨도 쉬지 않고 어제 있었던 일을 이르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아버님과 남편은 이렇게 말했어요. 거참, 우리 며느리 말 틀린 말이 하나 없구나. 제발 정신들 좀 차려. 다 늙은 아비 골골대며 일하러 다니는 거 안 보이는 게냐? 당신도 말이야. 밤마다 나 앓는 소리 들으면서 그러고 싶어. 맞아, 너 제발 정신 좀 차려라. 그리고 와이프 말처럼 네 방에 전시해둔 가방들만 팔아도 우리 집 몇 년치 생활비는 될 것 같은데 이제 좀 팔지 그래? 그리고 엄마, 이 사람한테 그런 말 부탁하지 마. 이 사람 말대로 처가의 내 체면이 뭐가 돼? 그리고 엄마 드레스룸에 옷이 한가득이야. 입을 옷이 없다는 게 말이 돼? 괜히 말 꺼냈다가 본전도 못 찾은 두 사람은 애꿎은 숟가락만 탁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제가 더 미워진 두 사람은 그야말로 저를 들들 볶아댔고 처음엔 그러려니 하던 저도 점점 시간이 지나니 참고만 있기 힘들더라고요. 결국 저도 폭발하고야 말았죠. 엄마, 얘는 누굴 닮아서 생긴 게 이럴까? 그러게, 우리 아들은 이 나이 때 너무 잘생겨서 밖에 데리고 나가지도 못했는데 누구 닮아서 그런지 못생겨도 너무 못생겼어. 다른 것도 아니고 애 앞에서 저런 말을 나누는 두 사람을 보니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아직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아이라 해도 이건 아니었어요. 더 화가 나는 건 그런 할머니도 할머니라고 그 앞에 서서 웃고 있는 아들을 보는데 속된 말로 머리가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어머님, 아가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니? 그러게, 우리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 언니? 그리고 애 놀라겠다. 소리 좀 지르지 마요. 전 아들을 방에 데려다주고 나와 다시 두 사람 앞에 섰어요. 제가 싫으시면 저한테만 그러세요. 왜 하윤이한테까지 그러세요? 우리가 뭘 또 그랬다고 이렇게 화를 내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오늘따라 너무 못생겨 보여서 못생겼다고 했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에요? 애가 어려도 다 알아요. 그리고 설사 못 알아듣는다고 해도 다 큰 어른이 할 말 못할 말이 따로 있지. 그런 거 구분 못하세요? 얘가 진짜 오냐오냐 해줬더니 못하는 말이 없구나. 내가 이래봬도 네 시어머니야, 시어머니. 네, 잘 알죠. 그러니까 이렇게 온 힘을 다해 참고 있죠. 그리고 말은 바로 하셔야지. 언제 오냐오냐 해주셨다고 그러세요? 제가 한마디 한 이후로 하루라도 저 그냥 두신 적 있으세요? 사사건건 쫓아다니시면서 한마디씩 하셨잖아요. 새 여자의 언성이 높아지니 남편이 방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팔목을 낚아채더니 다짜고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제발 좀 그만해.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당신 몰라서 물어? 요즘 매일같이 어머님이랑 얘랑 싸우잖아. 내가 계속 싸웠어? 참고 또 참다가 이래.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고. 알겠으니까 좀 그만해. 나 숨 좀 쉬고 살자. 요즘 안에서나 밖에서나 마음 편한 날이 없다고. 알아? 나라고 뭐 다른 줄 알아? 나도 힘들다고. 이유를 묻지도 않고 다그치는 남편이 얼마나 원망스럽던지. 그때 짐을 싸서 나왔어야 했는데 그땐 무슨 미련이 남았는지 꾸역꾸역 그 집구석에서 살았네요. 어느새 싸움은 남편과 저의 싸움이 되었고 상황이 심각해지자 어머님과 아가씨는 방으로 도망을 치더라고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남편도 방으로 가버리고 저도 아들의 방으로 갔어요. 그렇게 저희의 각방살이는 시작되었어요. 그나마 그땐 아주버님이 잘해주셔서 참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대화 한마디 없이 지내던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님과 아가씨가 180도 변한 태도로 저를 대하기 시작했어요. 어머 언니, 출근도 바쁠 건데 뭘 이런 것까지 하고 있어요? 이런 건 제가 해드릴게요. 네? 저 제 양말 찾고 있는데요. 이런 것까지 아가씨가 해주시게요? 아니, 그건 언니가 해도 되겠네요. 하여튼 뭐 시킬 일 있으면 시키라고요. 제가 감히 뭘 시키겠어요. 또 무슨 괴롭힘을 당할 줄 알고요. 에이 언니, 그러지 말고 우리 풀어요. 지난번엔 제가 철없이 굴어서 미안해요. 그래 아가, 화 풀어. 언제까지 한 집에서 이러고 지낼 거니? 이제 서로 웃으면서 잘 지내보자꾸나. 갑자기 달라진 두 사람의 태도에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출근해야 했기에 대화를 이어가지 못하고 자리를 떴어요. 출근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왜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두 사람의 의아한 친절은 계속되었고 곧 저의 의문은 풀렸어요. 이유 없는 호의는 없다더니 그 말이 딱 맞더라고요. 시간은 흘러 주말이 되었고 그간 신경 쓰지 못했던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다가와 잠시 나와보라 하더라고요. 전 남편에게 아이를 부탁하고 거실로 나갔어요. 아가씨와 어머님이 소파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게요, 언니. 분위기를 보아하니 부탁이 있는 것 같은데 말을 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해보라고 닥달하자 어머님이 얘기를 꺼냈어요. 그게 아니라 글쎄 얘가 결혼을 하게 됐어. 진짜요? 축하해요, 아가씨. 이번에 선보신 변호사분 맞아요? 그래, 맞아. 근데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지금 형편이 이래서 얘 시집 보낼 돈이 마땅치 않아. 본론이 나오더라고요. 더 들어보지 않아도 뻔한 말이겠지만 전 모르는 척하며 되물었어요. 그런데요? 그냥 형편껏 해서 가면 되잖아요. 형편껏 한다 해도 어느 정도 급은 맞춰줘야 하지 않겠니? 그쪽에서 바라는 것도 있는데 아예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여기 있어요, 언니. 그쪽 집에서 이 정도는 해줬으면 한다고 보내온 목록이에요. 아가씨가 전해준 종이를 보니 헛웃음이 나더군요. 아들 가지고 장사는 저 집안이나 돈도 없으면서 다 해줄 수 있다고 큰소리 쳤을 아가씨나 하는 꼴이 우습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아가씨, 이게 다 돈이 얼만 줄은 알아요? 어림잡아 억 단위는 되는데 지금 이 돈이 어딨어요? 언니도 이 정도는 해왔을 거면서 왜 그렇게 말을 해요? 아가씨, 잘 모르시나 본데 저도 이 정도는 안 해왔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머님? 저의 물음에 어머님은 당황스러우신 듯 제 눈을 피하시더라고요. 이걸 저한테 보여주는 이유는 잘 알겠는데 저번에도 말했듯이 돈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다시는 이런 부탁하지 마세요. 이런 문제로 식구끼리 더는 얼굴 붉히고 싶지 않네요. 전 방에서 하던 일이 있어서 그만 들어가 볼게요. 전 부모님께까지 손을 벌려 아가씨를 시집 보낼 생각은 전혀 없었기에 더욱 단호하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쉽게 포기할 사람들이 아니란 걸 누구보다 잘 알기에 머리가 다 아프더라고요. 내일부터 또 어떤 방법으로 제 마음을 돌리려 들지 궁금하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그런 제 생각과는 달리 두 사람은 저를 괴롭히지도 않았고 심지어 기분마저 좋아 보였어요. 전 점점 더 불안해져만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가 전화하는 일이 아니면 연락을 잘 하지 않는 엄마인데 휴대폰 액정에 엄마가 뜨는데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역시는 역시더라고요. 엄마, 무슨 일 있어? 다름이 아니라 그저께 사부인이랑 사돈 아가씨가 찾아왔었어. 뭐? 혹시 돈 달래? 달라는 건 아니고 빌려달라고 하던데 거의 달라는 말이더라. 너희 시댁 요즘 많이 힘드니? 아니,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사돈지간이 얼마나 어려운 사이인데 여기까지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지. 당장 내쫓고 싶은 거 너 생각해서 겨우 참았어. 네 아빠는 너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고 없는 돈 셈치고 빌려줄 생각이던데 난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일단 너한테 전화했어. 잘했어. 아빠한테 절대로 주지 말라고 해. 그딴 인간들한테 한 푼도 주지 마. 내가 이놈의 집구석 가만 안 둘 거야. 거기가 어디라고 찾아가서 그딴 말을 해? 흥분 좀 하지 마, 딸. 너 이럴까봐 나도 어제 하루 종일 고민하다 전화했어. 아닌 건 아니니까. 엄마 말처럼 아닌 건 아니니까 이래. 전화해줘서 진짜 고마워, 엄마. 덕분에 내가 정신이 번쩍 드네. 일단 끊어요. 내가 다시 전화할게요. 정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날 저녁 전 남편과 함께 퇴근을 하고 차에서 얘기를 나눴어요. 당신, 내가 지금부터 2가지 선택지를 줄 거야. 당신은 2가지 중 꼭 1가지는 선택을 해야만 해. 무섭게 왜 이래? 지금부터 난 어쩜 무서운 얘기를 할 거야. 무슨 말인데 이렇게까지 분위기를 잡아? 어머님이랑 아가씨랑 우리 집까지 찾아가서 아가씨 시집갈 돈 빌려달라고 했대. 근데 당신도 알 거 아니야? 그게 달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 지금 우리 형편에 그 돈을 어떻게 갚아? 뭐? 진짜 그렇게까지 했단 말이야? 아직 안 끝났으니까 끝까지 들어. 그래서 말인데 난 당신이랑 당장 분가해서 친정으로 들어갔으면 해. 웬만해선 지금 아버님 상황도 그렇고 해서 더 있고 싶었는데 더는 무리야. 그러니까 당신이 결정해. 나랑 분가해서 친정으로 갈래? 아니면 나랑 이혼할래? 뭐? 나는 더는 이렇게 못 살겠어. 그러니까 결정하라고. 분가해서 친정으로 갈래? 아니면 이혼할래? 난 당신이랑 이혼하고 싶지 않아. 그렇다고 분가가 쉬운 것도 아니고. 나한테 하루만 시간을 주면 안 될까? 알겠어. 전 남편의 뜻대로 하루의 시간을 줬어요. 사실 쉽게 내릴 결정은 아니었으니 남편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됐어요. 다음 날 제가 준 선택지는 2가지였는데 남편은 완전히 다른 답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여보, 그러지 말고 우리 해외로 나가자. 뭐? 처가살이가 그렇게 싫어? 갑자기 해외는 무슨 해외야? 그동안 일도 많았잖아. 당신이나 나나 머리도 식힐 겸 해서 말이야. 캐나다 얼마나 좋아? 그리고
지금 당신이랑 엄마랑 사이도 이렇게 나쁜데 우리가 대뜸 처가로 들어간다고 해봐. 곱게 보내주시겠어? 모르긴 몰라도 또 집안 한번 뒤집어질 텐데. 남편의 말을 듣는데 그 갑갑한 상황이 눈앞에 그려지며 절로 한숨이 나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자 틈을 놓치지 않고 말했어요. 그리고 요즘 부모들은 애들 데리고 외국 못 나가서 안달이라고 하더라고. 자연스럽게 귀가 트인다고들 하잖아. 내 생각엔 지금이 적기야. 우리 하윤이 말 트이기 시작했는데 한국어는 물론 영어도 술술 나오겠지 않을까?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앤데 힘들진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이 딱이라고. 다른 사람들은 더 어릴 때 가더라. 어쩌면 우린 이미 늦었을지도 몰라.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그땐 남편의 제안이 달콤했어요. 그만큼 전 시댁 식구들에서 지쳐 있었고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 집만 벗어날 수 있다면 어디든 괜찮다는 생각이었으니까요. 거기에다 아들까지 들먹이니 혹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사이 남편은 빠르게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어요. 여보, 나 오늘 엄마한테 우리 해외로 나간다고 말할 건데 당신은 좀 나가 있어. 괜히 당신한테 불똥 튈까봐 걱정되어서 그래. 난 아직 결정 못했는데. 해외를 가든 처가를 가든 나가야 한다고 미리 말씀은 드려야 하니까. 아까 보니까 다 나가고 엄마 혼자 계시더라고. 혼자 계실 때 얘기해야지 동생 있을 때 얘기하면 아휴, 당신도 알지? 상황 피곤해지는 거. 그러니까 요 앞 카페에 가서 있다가 내가 연락하면 와. 일단 알겠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기분 상하시지 않게 잘 말해. 걱정하지 마시고 얼른 가세요. 가서 여유롭게 커피나 한잔 하셔. 남편의 권유에 저는 서둘러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어요. 남편의 말처럼 집 앞 카페나 갈까 하다가 오랜만에 친정이나 갈까 싶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엄마, 어디야? 나 지금 집에 놀러 가도 돼? 얘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엄마 지금 병원이잖아. 아빠 입원하셔서. 뭐? 아빠가? 왜? 김서방이 얘기 안 하든? 김서방? 그래, 김서방이 너한테 말한다고 했는데 안 했어? 어쩐지 네가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길래 바빠서 그러나 하면서도 이상했어. 네 아빠 폐암이란다. 전이가 안 된 데가 없어서 심각한 상황이야. 그러게 내가 그렇게 건강검진 좀 받으라고 말했건만 고집 부리더니. 상황이 많이 안 좋아? 응, 안 좋아.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는데 엄만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숨이 안 쉬어져. 얼마나 놀랐던지. 때마침 김서방이 집에 와 있었으니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그 길로 황천길 갈 뻔했어 네 아빠. 난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김서방이 네 아빠 병원까지 모시고 가서 그날 늦게까지 있다가 갔잖니. 아빠가 아프다니 거기에다 남편은 알고 있었다니. 전 어떤 상황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 남편에게 묻기 위해 집으로 다시 갔어요. 집으로 들어서는데 대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분가하려고. 남편의 말소리가 들리며 순간 저는 집을 나온 이유가 떠오르며 아차 싶더라고요. 엄마와의 통화 후 일부러 자리를 비웠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 잠시 기다렸다가 들어가기로 했어요. 아빠가 아픈 이상 분가가 더 급한 상황이 돼버렸으니까요. 그런데 들려오는 대화 내용에 머리가 멍해지더라고요. 너 그러다가 하윤 엄마가 캐나다 말고 처가로 간다고 우기면 어쩌려고 그러니? 너 그러면 꼼짝없이 그 노인네 병수발 들어야 해. 내가 그 꼴 보려고 이제껏 온갖 좋은 것만 해대며 키운 줄 알아? 그럴 일 절대 없어. 내가 누구야? 그리고 하윤 엄마 거의 다 넘어왔어. 내가 그날 처가 안 갔으면 어쩔 뻔했나 몰라? 하윤 엄마가 처가 들어가서 살 거 아니면 무조건 이혼이라길래 장모님 장인어른한테
하윤 엄마 설득 좀 해달라고 간 거였는데 그때 장인어른이 딱 쓰러지시는 거야. 그래서 그 노인네는 확실히 얼마 안 남았대? 수술이나 항암 치료로는 안 된대? 이미 전이가 온몸에 돼서 손 쓰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엄마는 건강검진 잘 받아. 우리 장인어른 봐. 돈만 많으면 뭐해? 결국 이렇게 가실 거. 다시 생각해도 끔찍하다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처가살이 시작했으면 유산이야 받겠지만 병수발도 같이 들어야 했을 거 아니야. 그러게나 말이다. 우리 아들은 어쩜 그런 생각을 했을까? 누구 닮아서 머리가 그렇게 좋니? 그러니까 병원에서 나오는데 해외로 가자고 해야겠다 싶더라고. 우리 집이랑 애 핑계 적당히 대면서 해외 어디로든 일단 가기만 하면 절반은 성공이지. 안 그래? 장인어른 더 심각해지셔서 연락이 와서 돌아와도 그땐 병수발 들 것도 없이 돌아가실 텐데. 그럼 그냥 재산만 내 몫이 되는 거라고. 하긴 자식이라곤 하윤 엄마밖에 없으니 앉아서 기다릴 일만 남았구나. 그러니까 엄마는 그 사람 자극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아니다. 마구 더 괴롭혀서 정신없게 만들어줘. 그래야 혼이 쏙 나가지. 그렇게 정신없을 때 비행기 태워버려야지 생각할 시간을 주면 안 돼. 엄마의 말과 두 사람의 대화가 겹치며 상황이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요. 남편은 모든 사실을 알고도 저를 친정에서 아주 먼 곳으로 떨어지게 할 생각이었어요. 모든 사실을 안 그 순간에도 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듣고 있는 것이 현실일까? 혹시 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충격적이었죠. 그래도 한 입을 덮고 산 사람인데 내가 남편을 몰라도 이렇게 몰랐나? 저렇게까지 최악의 사람이 내 남편이 맞나? 그런 생각들이 머리를 스치더라고요. 이윽고 어머님과 남편의 신난 웃음소리를 듣는데 제 머릿속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나며 현실이구나 싶더라고요. 이혼만으론 절대 화가 풀리지 않는 이 상황에 저는 저 짐승 같은 것들을 구렁텅이에 처박기로 했어요. 아가씨, 일전에 혼수 비용 말인데요. 갑자기 그건 왜요? 제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서요. 제가 아빠한테 잘 말해볼게요. 정말요? 진짜죠. 고마워요, 언니. 그리고 어머님, 왜 그러니? 지금 사는 이 집 주인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번 달이 만기라면서요? 1년으로 계약하셨다고 하던데 만기 맞춰 집 비워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쩌니? 이렇게 조건 좋은 집 찾기 힘들 텐데. 그것도 제가 한번 알아는 볼게요. 그래? 웬일이니? 옛날엔 자기한테 부탁하지 말라고 그렇게 뭐라 하더니. 생각해보니 아가씨나 어머님한테나 제가 너무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식구들끼리 여행이라도 가는 거 어때요? 전 하윤이 학교 때문에 그렇고 저랑 하윤이 빼고 다녀오세요. 이번 달 말 때쯤 다녀오세요. 하윤 아빠한테 말해놓을게요. 네가 정 그렇게 원한다면 다녀오지 뭐. 애써 웃음을 감추는 어머님을 보며 저도 웃음이 나오려 하는 걸 허벅지를 꼬집으며 참았어요. 그날 저녁 퇴근한 남편에게도 똑같이 제안했고 남편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제안도 했죠. 여보, 그러지 말고 당신 사표 내는 건 어때? 갑자기 왜? 어차피 당신 지금 회사에 마음 뜬 거 아니야? 사표 내기 직전까지 갔는데 마음도 싱숭생숭할 거 아니야.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우리 아빠 좀 돌봐줘. 사실 우리 아빠 아주 아파. 이럴 때 당신이 좀 가서 얼굴도 비추고 그래. 이런 말 좀 입에 올리기도 싫지만 우리 아빠 아마 오래 못 사실 것 같아. 따로 도와주시는 분 계시니까 그냥 가서 말동무나 해드려.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척 운을 띄우니 멍청한 남편 새끼는 제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고 되지도 않는 연기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역겨워 토하고 싶은 걸 겨우 참았네요. 진짜? 그게 사실이야? 그럼 내가 자주 가서 말동무라도 해드려야지. 걱정하지 마. 남편은 그렇게 회사를 그만뒀고
전 아빠의 회사에서 남편을 잡음 없이 퇴사하게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남은 건 시간이 빨리 흐르기를 비는 일뿐이었어요. 한 달이란 시간이 얼마나 더디게 가는지 당장이라도 얻고 싶은 걸 그나마 절 여왕 떠받들듯이 떠받드는 10대 식구들을 보며 겨우 참을 수 있었어요. 참 속이 훤히 보이는 인간들이었어요. 제 입맛대로 굴어주니 어쩜 그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건지 제 말 한마디면 그냥 껌뻑껌뻑 죽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결전의 시간이 다가왔어요. 제가 계획한 날짜에 맞춰 시댁 식구들은 들떠서 여행을 떠났고 전 그 짐승만도 못한 것들의 짐을 모두 챙겨 현관문 앞에 뒀어요. 가전 가구는 이삿짐 센터에 맡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 시댁 식구들을 내쫓을 계획을 세웠어요. 더는 그들의 배부르고 따뜻한 꼴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으니까요. 얼마 후 여행에서 돌아온 시댁 식구들은 나와 있던 짐들을 발견하곤 집으로 들어와 득달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짐은 왜 저렇게 둔 거야? 집은 왜 이래? 가전 가구 다 어디 갔어? 텅 빈 집이 의아한 남편과 언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내 가방들은 왜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저게 다 얼마짜린 줄 알고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예, 입 다물고 있지 말고 말을 좀 해보렴. 이게 다 무슨 일이냐니까? 아버님을 제외한 나머지 식구들은 다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조용하신 아버님은 대충 상황을 눈치채셨는지 집을 한 바퀴 둘러보시곤 어머님과 아가씨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가셨어요. 혼자 남은 남편은 이 상황이 어떻게 된 상황인지 빨리 설명해 보라는 눈빛으로 절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편의 궁금증을 풀어주었죠. 당신도 딱 보면 모르겠어? 오늘로 계약 만기잖아. 그것도 모르고 신나서 여행을 갔던 거야? 그거야 당신이 가라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 집에서 쫓겨난 거야? 그러면 앞으로 우린 어디 가서 살아? 우리가 아니고 당신하고 당신 가족들이 쫓겨난 거야. 난 애초에 쫓겨날 수가 없지. 여기 우리 아빠 집이었으니까. 뭐? 이 집 우리 아빠가 사서 당신네 집에 세준 거였어. 그것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아빠는 그렇게까지 당신하고 당신 집안 사람들한테 호의를 베풀었는데 당신은 그런 우리 아빠 마음을 보란 듯이 짓밟았더라? 내가 짓밟기는 뭘 짓밟아. 당신이 더 잘 알잖아. 내가 요즘 얼마나 장인어른한테 잘하는지. 잘 알지. 당신이 우리 아빠 많이 아프신 거 뻔히 알면서 나랑 외국으로 가려고 했던 것도. 그러다 아빠 돌아가시면 그 재산 빼먹으려 한 것도 말이야. 내가 잘 알고 있었어. 당신 그걸 어떻게... 지금 그게 중요해? 당신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먼 타지에서 아빠가 잘못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내가 얼마나 힘들지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 우리 아빠는 눈 감는 그 순간까지 하나뿐인 딸 얼굴도 못 보고 떠나실 수도 있었어. 그 심정은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거야? 그게 아니라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말로는 처가살이 한다고 했지만 막상 진짜 들어가려니 막막했어. 그렇다고 우리 집에서 계속 살자니 당신이 진짜 이혼하자고 할 것 같았고, 그러다가 차라리 외국에라도 나가서 사는 게 더 좋겠다 싶어서 당신한테 권했던 거야. 나도 다 좋은 뜻에서 그랬던 거야. 누가 그딴 거 궁금하대? 우리 아빠 아픈 거 뻔히 알면서 왜 그랬냐고. 도대체 왜? 절규에 가까운 제 말에 남편은 변명거리가 떠오르지 않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기대했던 바가 없어서 그런지 실망스럽지도 않았어요. 하긴 무슨 할 말이 있겠어. 자기 몸은 편하고 싶고 그렇다고 돈줄인 나는 놓치기 싫고, 그러니까 자기 자식까지 팔아가며 그딴 말이나 짓거렸겠지. 나도 바보지. 어떻게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갔는지. 아니, 애초에 당신 같은 인간이랑 만난 그 자체가 어리석었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전 아직 하지 못한 말을 하려던 때였어요. 아가씨가 씩씩거리며 들어오더라고요. 언니, 그럼 나 결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혼 자금은 주는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 정신 못 차리고
헛소리를 해대는 아가씨를 보며 전 말을 했어요. 아가씨, 정신 좀 차려요. 지금 내가 결혼 자금 줄 것 같아요? 상황 파악이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시집이 가고 싶으면 아가씨 가방 팔아서 시집 가요. 그래도 비싼 애들이라 곱게 내놨으니까 상하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언니, 결혼 자금 해준다고 했었잖아요. 제가 언제요? 아빠한테 물어본다고 했지 해준다고 한 적은 없어요, 저. 다 됐고, 그러면 카드값이라도 줘요. 나 언니 말만 믿고 가정 가구 다 카드로 샀단 말이에요. 그거라도 달라고요. 아까부터 사람 입 아프게 왜 계속 똑같은 말 꺼내게 만들지? 아가씨 카드 빚은 아가씨가 알아서 하세요. 나한테 돈 맡겨놨어요? 왜 계속 나한테 돈 타령이에요? 언니! 이제 저 아가씨 너 언니 아니에요. 나 당신 오빠랑 이혼할 거거든요. 다 들었지? 이혼해 우리. 여보, 이혼이라니. 이런 일로 이혼하는 부부가 어딨어? 야, 이런 일로 이혼하는 부부가 많으면 그거야말로 큰일이야. 식구들은 나만 보면 돈. 남편이란 새끼 머리엔 처가 재산 손 안 대고 코 풀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막막하다 막막해. 이런 집에서 난 내 아들 데리고 하루도 더 살기 싫으니까 너도 너 갈 길 가. 나도 내 갈 길 갈 테니까. 전 남편을 지나쳐 집을 나가려고 했고 그런 저를 남편이 붙잡았어요. 온몸에 소름이 확 돋더라고요. 전 팔을 뿌리치며 남편의 뺨을 때려버렸어요. 손도 대기 싫었는데 어쩌겠어요? 때려달라고 저렇게나 붙잡는데 때려줘야죠. 언니! 남편이 한 대 맞았다고 눈에 불을 켜고 고함을 지르는 걸 보는데 정말 눈을 찔러버리고 싶더라고요. 귀 썩을 것 같으니까 자꾸 부르지 마. 생각 같아선 다 확 죽여버리고 싶은 거 겨우겨우 참고 있으니까. 더 붙잡지도 말고, 알겠어? 제 살기 어린 표정을 본 두 사람은 어떤 말도 어떤 움직임도 없었고 그런 그들을 뒤로 한 채 그 집을 나와버렸어요. 남편의 상황은 그야말로 최악이었죠. 지금 가진 돈으로 어떻게든 월세방이야 구하겠지만 회사도 그만뒀고 아버님 사업도 힘든 상황에서 카드 빚까지 어마어마하니 생활조차 힘든 상황일 것이 뻔했어요. 거기다 어머님과 아가씨는 5살 애보다 철딱서니가 없으니 말 다 했죠 뭐. 최악의 상황까지 몰린 남편은 부모님을 찾아왔어요.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장인어른 장모님. 이제 와서 이런다고 달라질 것이 있을 거라 생각하나? 자네는 생각이 없어? 내 몸만 이 모양이 아니었다면 내가 자네를 가만두지 않았을 거야.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찾아와서. 다 오해입니다.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제발. 다 오해? 자네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짓을 했는지 내 다 들었네.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내 한평생 일군 회사까지 도와주려 했으니 더 할 말 없으니 경찰 부르기 전에 얼른 썩 꺼지게. 무릎을 꿇고 울고불고 빌어본 듯 뭐하겠어요. 이미 버스는 지나갔는데. 처음 약속대로 처가살이 했더라면, 아니 시댁 식구들이 그런 짓까지만 하지 않았더라면 다 자기 것이 될 수 있었을 텐데요. 자기 무덤 자기가 판 거죠. 그렇게 쫓겨난 남편은 회사로 절 찾아갔지만 전 아예 회사를 그만둔 뒤였어요. 끝까지 몰린 남편은 더 최악인 짓거리를 하더라고요. 하윤이 내가 키울 거야. 뭐? 하윤이 내가 키울 거라고. 대뜸 전화와서 한다는 말이 아들을 키울 거라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하윤이를 키워? 자격? 내가 하윤이 아빠인데 그거면 자격이 충분하지. 다른 자격이 또 필요해? 정말 이렇게까지 구질구질하게 나올 거야? 그래, 알겠어. 해보자 끝까지. 전화를 끊은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그리고 가뿐하게 소송에서 이겨 2번 다시 아들의 이름도 꺼낼 수 없게 만들어 주었죠. 이혼 후 남편은 공사판에서 일용직을 하며 지낸다는 말을 들었어요. 아가씨는 파혼당했다고 하고요.
그 아끼던 가방은 팔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네요. 아버님 회사는 큰 위기를 넘겼지만 아마 힘들 것 같다고 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래도 사돈이라고 아빠가 도움을 주시려고 알아보셨대요. 다시 생각해도 그때라도 빠져나와서 얼마나 다행스럽던지. 자칫했으면 피 같은 부모님 돈으로 그 빌어먹을 집구석 좋은 일만 시킬 뻔했네요. 이혼 후 저는 잘 지냈어요. 병원에서 더는 가망이 없다는 아버지를 모시고 제 아들과 함께 가까운 근교로 여행을 다녔어요. 마지막까지 병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다는 아빠의 뜻에 따르기로 했거든요. 처음엔 많이 반대했지만 공기 좋은 곳에서 손주 재롱을 보며 더없이 행복하다는 아빠를 보며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했네요. 결국 아빠는 하늘나라로 가셨지만 떠나시던 그날까지 저를 보며 환히 웃어주셨어요. 요즘은 경영 공부에 힘쓰고 있어요. 큰 회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회사를 꾸리려면 전문적으로 배워야 하니까요. 걱정이 컸던 아들도 매일같이 싸우던 꼴만 보이던 때보다 한결 더 편안해 보여요. 요즘엔 못하는 말이 없어 엄마와 제가 당황스러울 때가 많지만 그마저도 사랑스럽네요. 어때요? 많이 답답하셨을까요?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많이 답답한데 그땐 참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더 늦지 않게 정신 차린 걸 위로 삼으며 잘 살아보려고요. 그럼 전 물러가 볼게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